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답안을 설정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같은 거 이제 싹 다 이제 확인해야죠. 그래서 글자 모양이 됐든 크기가 됐든 줄간격이 됐든 정렬 방식이 됐든 얘가 이제 기본 설정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제 한자도 싹 다 이제 변경을 해주고, 중간에 이제 정각기호 넣는 게 있으면 정각기호도 싹 다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 지시사항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A4 용지로 해라, 세로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설정을 하고, 머릿말, 꼬리말은 10으로 설정하고, 기타 여백은 이제 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2단으로 편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다. 구분선은 이제 실선 0.12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글자 모양은 10포인트, 10포인트의 함초론 바탕으로 작성해라. 문장 들여쓰기가 있을 때는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들여쓰기를 하고, 우리 줄간격은 160이다.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해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쭉쭉쭉 나왔고요. 그때 이제 색상은 기본하고 오피스테마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편집 용지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 있을 때 우리 용지 설정할 때 F7번 눌러주면 되겠죠. F7번 눌렀더니 편집 용지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A4가 맞나 안 맞나, 세로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우리 용지 여백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전부 다 이제 우리 20으로 하래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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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은 이렇게 이제 네 군데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설정해주고, 머릿말하고 꼬릿말 이 두 곳만 우리가 이제 1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0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제보는 그냥 0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lt T를 누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쓰고 탭 눌러주고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20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릿말하고 꼬릿말 요 두 군데만 이제 10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2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편집 용지가 싹 다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해 줘야 되겠죠. 다단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단축키가 Alt키를 꾹 눌렀다가 손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단축키가 쫙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WUE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WUE 하고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 단 설정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단은 2단으로 편집하라 그랬죠. 2단으로 편집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W 눌러주고, 구분선도 넣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Alt하고 F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구분선 넣기 요것만 선택을 해주면 실선 0.12다. 얘가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로 그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다단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구분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꼴은 함초론 바탕이 맞는지,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양쪽 정렬이 맞는지, 줄간격은 160%가 맞는지 요 네 가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입력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씨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글씨를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여러 칸이 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무조건 띄어쓰기 몇 칸 해야 돼요? 한 칸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런 한자들도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글씨를 이제 입력하면서 같이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각기호 넣어라 그러면 정각기호 우리가 컨트롤하고 F10번을 눌러서 정각기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 넣어주고 글씨들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를 입력할 때는 6행 5열짜리 이 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제목을 먼저 쭉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릴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더 이상 칸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위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요 150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 쭉쭉쭉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데이터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세 가지 숫자 값은 우리가 이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집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캡션은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럼 요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글씨 입력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글씨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표도 입력 다 했고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글씨까지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들여쓰기 할 곳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할 거 있으면 정렬 이제 싹 다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이퍼링크도 같이 이제 지워주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타 확인을 빠르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위쪽에서는 뭐 따로 이제 정렬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요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스타일을 집어넣으면서 정렬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 자체에 이제 가운데 정렬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제목하고 합계 얘네들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왼쪽 정렬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 값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캡션은 그냥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문단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PC 이용 실태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2번 밑에 있는 거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 여기도 들여쓰기 여기도 들여쓰기 그렇게 이제 들여쓰기를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하고 작성이라고 원문으로 얘네들은 싹 다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미리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할 때 쓰는 단축키요. 우리가 정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양쪽 정렬하겠다 그러면 M을 눌러주면 되고 왼쪽 정렬시키겠다 그러면 L을 눌러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C, 센터에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겠다 그러면 이제 R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하나 아까 문제가 있었죠. 들여쓰기 할 때는 Alt-T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Alt-A를 눌러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들여쓰기 할 거 들여쓰기 해주고 정렬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이 이렇게 작성돼 있을 때 우리가 표부터 이제 정렬 좀 시키자고요. 우리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표 앞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움직이진 않아요. 표가 움직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렬 방식을 이 위쪽에 도구모음을 봤을 때 가운데 정렬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표 전체를 싹 다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일단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우리 A사부터 시작해서 D 공단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L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왼쪽 정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치값이 들어갈 이 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도 정렬이 끝났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인터넷 용이나 하고 이곳에 우리가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죠. 들여쓰기 할 때 Alt-T, Alt-A, 엔터요. Alt-T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단 모양이 뜨고 그때 이제 Alt-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들여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조사 대상하고 여기 있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커서 갖다 놓고 Alt T, Alt A, 엔터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가 짜잔하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용도별 이용 현황하고 여기 써져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Alt T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 A 눌러주고 엔터요. 그러면 이제 들여쓰기가 또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lt T 눌러주면 문단 모양이 이렇게 뜨고 Alt A를 눌러주면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조사를 하고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죠. 해서 Alt T, Alt A, 엔터하고 이렇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작성자고 작성이라고 원문으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시킬 거니까 얘네들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Ctrl Shift R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다, 정렬이다, 하이퍼링크 지우기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문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이런 지시사항 이제 하나씩 처리하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내려가면 되겠죠. 해서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세부 지시사항을 다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말하고 꼬릿말하고 족번호는 나중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림 집어넣어라, 차트 집어넣어라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림도 집어넣고 차트도 이제 우리가 세부 지시사항을 보고 전부 다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편집 시작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쪽 테두리 먼저 집어넣는다 그랬죠. 쪽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쪽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여기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선의 종류하고 굵기가 실선 0.4 모두 그렇게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테두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선의 종류를 우리가 실선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굵기는 0.4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두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모두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테두리에 대해서 실선 0.4 모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위치 이제 찍어줘야죠. 위치는 요 밑에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쪽 기준으로 해라. 쪽 기준이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6mm로 설정해라. 지금 우리 거는 지금 5mm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모두라는 거에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전부 다 이제 6mm로 싹 다 이제 한꺼번에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쪽 테두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글 상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글 상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다 이제 정보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우리가 제목을 이제 전부 다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 상자고 우리 제목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 상자를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 B고요. 글 상자에 대해서 우리 개체 속성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 K요. 그리고 글 상자 안에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킬 때는 Ctrl Shift C를 눌러주면 되고 글 상자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글 상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Shift ES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해서 I자에서 이제 우리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 글상자 만들자고요. 글상자 만들 때 이제 Ctrl N B를 눌러주면 되죠. Ctrl N B를 누르자마자 Ctrl Z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이곳에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글씨 먼저 써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정보화 한 칸 띄고 현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상자 이제 설정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하고 선 속성 그리고 색 채우기 얘네들이 이제 싹 다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개체 속성 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개체 속성 창에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N K요. 이렇게 이제 Ctrl N K를 누르게 되면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탭 버튼 한번 눌러서 너비로 이동한 다음에 너비를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눌러주고 12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요렇게 이제 80이다 12다 해서 크기 요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종이 가운데 0mm, 종이 왼쪽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가운데로 바꿔주면 되고, 세로는 종이 위에 19mm다. 세로는 종이 위에 30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값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가운데 요거 이제 변경시켜주면 가운데 0mm다.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종이 위에 우리 19라 그랬으니까 여기 19라고 요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은 아래쪽만 5mm로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여백 캡션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아래쪽만 5mm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아래쪽 5mm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 속성은 검정색 이중시선 1mm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이제 선색이요. 검정색 요거 이제 0.0.0 요거 이제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시선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중시선 요거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이제 굵기가 기본값이 1mm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 모양을 요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우리 주황 80% 밝게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채우기라는 탭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면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황이라는 거 요거 찍어서 255, 100, 02, 0하고 그렇게 떴는데 우리 RGB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마를 바꿔줘야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 기본으로 바꾼 다음에 그때 이제 주황색이요. 그때 이제 주황색 갖다 대 보니까 255, 132, 58 얘가 맞죠. 이 중에서 이제 80% 밝기가 요 첫 번째 요 그림이요. 그래서 요 그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글 상자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글 상자가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글 상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15포인트다, 굴림체다, 장평, 자간, 진하게 빨간색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하래요. 그러면 지금 커서가 이제 맨 뒤에서 이 글씨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한 줄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죠. 그때 이제 Alt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꼴이요. 글꼴을 이제 굴림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 크기를 15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평하고 자간 바꿀 거예요. 장평 자간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단축키 우리 Alt 키를 눌러보면 지금 우리 장평이 이제 우리 W고요. 자간이 이제 P입니다. 해서 Alt W 눌러주고 우리가 115라고 쓰고, 그 다음에 Alt하고 P를 눌러서 자간으로 이동한 다음에 1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진하게가 우리 Alt B죠. B.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꼴 색은 이제 빨강. 글자색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강 255, 00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Ctrl Shift C 그거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되죠. 그럼 이제 제목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글 상자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요거 나왔죠. 자,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라는 글자 요 앞으로 찾아간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서식에 찾아가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아이콘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모양은 두 줄짜리다. 그럼 두 줄짜리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될 거고, 그때 이제 글꼴은 HY 견명조다. 견명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면색은 노란색이다. 면색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4mm다. 본문과의 간격은 지금 이곳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두 줄이다. 요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HY 견명조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HY 견명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면색은 노란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노랑 RGB 값 255, 255, 0 요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4mm, 4mm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이제 글자색은 파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i라는 거 요 앞에 찾아가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쭉 뒤로 드래그해서 요 i라는 글자만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i라는 글자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글자 색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색 요거 찍어주고, 그때 이제 파랑이요. 파랑 RGB 값 보니까 0.0.255 요게 맞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색깔까지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문단 첫 글자 당시 여기까지 끝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스타일 표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스타일 집어넣는 거 좀 보자고요. 여기다가는 지금 우리가 스타일 표 제목으로 그렇게 만들어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여기는 이제 스타일 소제목을 그렇게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1번 하고 여기도 이제 스타일 소제목을 이제 적용을 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 같이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 우리 세부지상 보니까 두 개수를 등록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소제목이라는 거랑 표제목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등록시켜서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전산 자원 보유 현황하고 이곳 이 표 바로 위에 있는 이 제목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죠. 요 앞에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F6번이 우리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단축키죠. 해서 F6번이요. F6번을 눌렀더니 스타일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제목 요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시킬 때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단축키가 A고요. 그 다음에 편집할 때 그 옆에 거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얘는 그때 단축키가 E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lt하고 A를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요게 이렇게 뜨면 여기다 이제 스타일의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의 기본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만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름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편집해서 우리가 쓰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E요. Alt 2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11포인트 도둠체 장평 자간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하라고 나왔어요.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포인트 도둠 장평 자간하고 얘네들은 싹 다 이제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는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 T 눌러주면 되고요. 글자 모양 들어갈 때는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문단 모양 먼저요. 문단 모양 들어갈 때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뜨고,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정렬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때 단축키가 센터 C죠. C. 해서 우리가 C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글자 모양은 도둠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래요. Alt를 눌러보니까 기존 크기가 Z죠. 해서 Alt Z 11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장평하고 자간이요. 그때 이제 장평하고 자간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장평은 우리 단축키가 W고요. 자간은 이제 P입니다. 해서 Alt W 115, 그 다음에 Alt하고 P 누르고 5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장평 자간을 싹 다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변경할 거 다 했으면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단 모양도 글자 모양도 싹 다 이제 변경을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PC 이용 실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소제목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단축키 F6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소제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가를 시킬 거니까 Alt하고 A요. Alt A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소제목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소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소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수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Alt하고 E를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번호 문단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번호 문단은 지금 이곳에서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백 왼쪽 15포인트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이렇게 여백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11포인트 궁서체 진하게 요거는 이제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번호 문단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B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Alt하고 B 눌러주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번호 문단이 1, 2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제일 비슷한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번호 문단은 적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백 집어넣어야 되겠죠. Alt하고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왼쪽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왼쪽은 Alt 눌러보면 F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Alt F1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눌렀더니 이제 문단 모양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 L을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궁서체라고 써주고, Alt Z 눌러서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1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요. 그러면서 또 설정, 그러면서 또 설정이요. 그랬더니 1번 PC 이용 실태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용도별 이용 현황 여기는 이제 2번 하고 그 스타일 소제목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소제목을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제목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번 용도별 이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스타일 끝이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까지 적용시켰으니까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지상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캡션도 이제 세부 지상이 있고, 그리고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표 셀 속성에 들어갈 때는 Ctrl NK를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될 거고요. 표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우리가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고, 표 안에서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할 때는 F5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Ctrl Shift를 꾹 누르고 썸의 약자 S 그리고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 약자 P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곱시 됐든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을 전부 다 이제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변경하겠다 그랬을 때는 블럭 지정 먼저 하고 L을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배경을 이제 변경하겠다 그랬을 때는 블럭을 먼저 지정하고 C를 눌러주면 되고, 만약에 셀을 이제 여러 칸을 합치겠다 그랬을 때 블럭을 먼저 지정하고 M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문제 지상을 봤을 때 크기하고 위치하고 뭐 모든 셀의 안쪽 여백 집어넣어라 전체 행위다 해서 여러 가지가 쭉쭉 나왔죠. 자, 얘는 이제 설정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크기는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표를 우리가 다단을 설정해 놓고 표를 만들게 되면 원래 이 크기대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표의 전체 크기만 변경하지 않으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두 줄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얘도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을 왼쪽 오른쪽 1.5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셀의 안쪽 여백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단축키 컨트롤하고 NK를 딱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안쪽 여백, 안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요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표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왼쪽 오른쪽을 이제 1.5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안쪽 여백 여기서 왼쪽 오른쪽 여기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5라고 써주고 탭 두 번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전체 행은 셀 높이 같게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거 좀 이제 바꾸자고요. 얘가 지금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마우스로 경계선을 서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이제 글씨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금 좀 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코어 i3가 됐든 i5가 됐든 i7이 됐든 얘네들은 어차피 글씨가 써져 있는 게 다 똑같으니까 너비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열의 너비를 똑같이 해라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어차피 들어있는 글씨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 좀 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너비를 같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너비가 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돼 있을 때 우리가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내려주면 지금 높이가 이제 33에서 34 그 사이에 이제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셀 높이를 같게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셀 높이 같게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에 대해서 나왔죠.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이제 원래 표를 만들게 되면 실선 0.12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따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옆에 보니까 표 바깥에 그랬어요. 표 바깥에 위쪽하고 아래쪽은 실선 0.4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 바깥에 위쪽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는 실선 0.4로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L만 눌러주면 됩니다.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실선은 선택돼 있으니까 선의 굵기만 0.4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에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해서 요 아이콘 이제 땅땅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게 우리 위 왼쪽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L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이제 선종류는 선 없음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해서 요 두 가지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 오른쪽 클릭해주고 그리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니까 합계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합계행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이쪽에 위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이중실선 0.5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계행만 싹 다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L 눌러주면 되죠. L을 누르고 선의 종류를 우리가 이중실선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면 기본값으로 굵기가 이제 0.5가 설정이 되죠. 그때 합계행 위쪽은 그랬으니까 우리 위쪽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 모양이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제목행 그랬습니다. 제목행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행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셀 배경색을 검은 군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글자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목이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셀 배경색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C를 눌러주면 되죠. C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색깔을 집어넣겠다. 면색은 뭐다? 검은 군청이다. 그거요. 그럼 얘는 찍어보니까 남색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 검은 군청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테마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피스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검은 군청하고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RBG 값이 우리 27에 23에 96이요. 얘가 맞죠? 그러면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또 설정.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L을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도둠체다라고 했으니까 도둠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진하게 여기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B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 색 찍어서 하향이 지금 이곳에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테마 바꿔줘야죠. 해서 테마를 기본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향이라는 거 요것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 교체율이 또 두 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 좀 조금씩 조정 좀 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요 칸 조금 이제 한 칸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주고 얘도 이제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i3도 이동 좀 시켜주고 기간도 한 칸 조금 줄일게요.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합계행이요. 합계행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셀 배경색을 이제 초록 80% 밝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계행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색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면색이요. 면색 요거 찍어서 우리가 초록 80% 밝게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초록이라고 떴어요. RGB 값이 0에 128에 0 맞죠? 그리고 80% 밝게가 얘가 맞죠?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이요. Alt L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꼴은 한컴 고딕이다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한컴 고딕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진하게 요 아이콘이죠. 해서 우리가 Alt를 눌러봤을 때 B예요. B. 해서 Alt B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은 보라색이다 라고 했는데 보라색 요거 이제 찍어보니까 RGB 값이 다르죠. 다르니까 빨리 또 테마를 우리가 오피스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라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보니까 RGB 값이 이제 똑같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 보니까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정렬은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죠. 우리가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처음에 이거를 해줬죠. 해줬으니까 이제 지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세부 지상 보니까 표의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 합계를 산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해주고 그리고 블럭 합계를 계산해달라. 그 단축키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때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S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블럭 계산식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 이제 캡션하고 나왔죠. 표 아래에 살펴라. 표 아래쪽에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세부 지상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캡션도 끝났고 이제 블럭 계산식까지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제목은 지금 최신 자원 보유 현황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차트에 제목을 집어넣을 때 요거랑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이중축으로 그렇게 이제 혼합형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봤을 때 0이다, 20이다, 40이다, 60이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가로축을 봤을 때 우리 A4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코어 i7이랑 교체율 이 두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이 차트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이 데이터,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 그때 우리 차트에 봤을 때 우리 기간 이름들이 쭉쭉쭉 네 가지가 전부 다 써 있었고요. 그리고 i3랑 i5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코어 i7 요 데이터랑 우리 교체율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 겁니다. 해서 우리가 기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D 공사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코어 거 i7 거 요거 이제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 교체율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기간부터 요만큼 그리고 코어 i7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면 되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이랑 꺾은 선형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일단 차트를 먼저 만들자고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뜨는데 요건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차트의 모양은 혼합형으로 하는데 그때 이중축 꺾은 선형 그거랑 그리고 세로 막대 혼합형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섞어서 차트를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 이중축 차트는 차트의 종류 변경이랑 계열 속성 예를 통해서 우리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교체율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0이다, 20이다, 40이다, 60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값이 이제 교체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체율을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우리 교체율이라는 게 우리 주황색 막대기죠. 그래서 주황색 막대기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화면 위쪽에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 차트 종류 변경이 들어가서 우리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요 주황색 막대기만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율을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 꺾은 선형 있죠? 꺾은 선형 요걸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얘를 이제 우리가 보조축으로 이제 설정하겠다.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여기 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보조축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요 개체 속성 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차트의 모양은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중축 차트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트의 크기 그리고 위치 그리고 바깥쪽 여백 요것 좀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개체 속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차트의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70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개체 속성 창이 짜잔하고 떴을 때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80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고 탭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7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크기 고정은 우리 단축키를 봤을 때 S죠. S 해서 Alt하고 S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 그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요 두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는 이제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되어 있죠. 세로는 보니까 문단 위 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만 우리가 단의 가운데 0mm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을 위쪽하고 아래쪽을 5mm, 8m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바깥 여백을 우리가 지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백 캡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위쪽에 우리 바깥 여백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위쪽하고 우리 아래쪽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은 5mm다 이렇게 써주고 탭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8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요 범례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아래쪽에 있었죠. 자, 요거 이제 아래쪽으로 옮기자고요. 자, 우리 범례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개체 속성 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보조갑축이다, 그 다음에 범례다 해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글꼴을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차트의 제목은 우리가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의 제목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차트의 제목이요. 최신, 자원, 한 칸 띄고 보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글자 크기 우리 1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 보니까 10포인트로 이미 되어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갔더니 글자 크기가 이미 1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갑축이요.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뜨는데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다 이미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이미 글자 크기가 1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 요 지상이요. 표의 아랫단락에 우리 배치를 해라 그거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 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차트까지 다 끝났고요. 차트 아래쪽에 보니까 1번 PC 이용 실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스타일 다 적용시켜줬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의 기간이 한 대 이상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 뒤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림 집어넣을 그 위치로 찾아가야죠.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기간이 한 대 이상씩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자 뒤에다가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축키 Ctrl N-I를 눌러주면 됩니다. Ctrl N-I를 눌렀더니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 경로를 봤을 때 C 드라이브의 WP에 정보화라는 요 JPG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을 문서에 포함시켜서 우리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WP라는 그 경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고요. 길벗 워드 실기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림이요. 그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라는 요 파일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 찾아갔더니 정보화라는 그 파일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서에 포함시키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열기요. 열기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위치하고 크기하고 변경시켜야 되겠죠. 해서 이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창이 이렇게 떴어요. 그럼 우리가 맨 첫 번째 탭, 우리 기본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기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30보다 높이는 20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 너비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5라고 쓰고 탭 25요. 이렇게 해서 너비 높이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바꾸자고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여기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하래요. 어울림이라는 게 지금 요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어울림이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단의 오른쪽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가로는 이제 단으로 이제 바꿔주고요. 단의 오른쪽에 0mm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은 왼쪽 위쪽 아래쪽은 2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바깥 여백은 여백 및 캡션 이곳에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백 캡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 여기서 우리 왼쪽이랑 위쪽 아래쪽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mm로 이렇게 바꿔주고 위쪽도 2mm 아래쪽도 2mm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군데 2mm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눌렀더니 그림이 지금 이 위치로 이제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은 좌우 대칭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회전이라는 거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쪽에 보게 되면 우리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요 회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좌우 대칭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을 때 그림 앞에 있는 요 글자들 한 번씩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무만기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원무만기하고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림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아래쪽에 보니까 쪽번호는 나중에 알 거고요. 쪽 테두리는 이미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 단을 봤더니 여기 조사 대상 기관하고 기관이라는 요 글자 뒤에 이렇게 이제 각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선을 쭉쭉쭉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다 하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각주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이요. 그럼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각주를 지금 이곳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 그때 이제 단축키요. 우리 Ctrl N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여기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각주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각주의 내용이요. 우리 주요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에너지 한 칸 띄고 관련 한 칸 띄고 기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궁서체 9포인트로 하래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랍의 숫자로 해라. 지금 이미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고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기존 크기를 봤을 때 이미 9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글자 크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궁서체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각주 다 했으니까 각주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클릭해서 우리가 각주에서 빠져나가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더니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다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각주 끝이요. 그럼 우리 각주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2번 용도별 이용 현황하고 스타일 집어넣어라. 스타일은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작성자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얘는 이제 누름틀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누름틀 만들고요. 그리고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누름틀하고 하이퍼링크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누름틀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작성자 이 뒤에다가 우리가 누름틀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누름틀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Ctrl하고 K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필드 입력하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영문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요. 한 칸 띄고 직위하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누름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누름틀 이 빨간색 글씨 써져 있는 곳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김동철이라고 써주고요. 김동철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대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김동철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한 칸 띄고 우리가 이제 차장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누름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가로 빼고요. 요 네 글자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Ctrl KH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원문으로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연결의 종류는 웹 주소고 연결 대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웹 주소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써주고 www.korcam.net 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누름틀 끝났고요. 하이퍼링크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주도 이미 다 해준 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쪽 번호 집어넣고 그리고 꼬릿말 집어넣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우리 머릿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머릿말을 보니까 지금처럼 머릿말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머릿말하고 꼬릿말하고 쪽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이렇게요. 우리 머릿말 꼬릿말은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 NH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쪽번호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 NP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말부터 집어넣자고요.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꼬릿말하고 뜨죠. 우리는 그냥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머릿말을 쓸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머릿말 쓰자고요. 우리 특집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기간별 한 칸 띄고 정보화 한 칸 띄고 현황 한 칸 띄고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시프트하고 홈을 눌러서 내가 글씨 입력한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요. 우리 머릿말 지상을 봤을 때 도둠체 8포인트 진하게 파란색 오른쪽 정렬시켜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Alt L이라고 눌러서 글자 모양에 일단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도둠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둠체 하고 직접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크기 바꾸자고요. 기존 크기는 우리가 Alt하고 Z를 누른 다음에 8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Alt하고 B 눌러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요. 글자 색은 파랑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파랑 0.0.255 요거 맞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설정 그래서 이제 오른쪽 정렬만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 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시키면 머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머릿말 할 거 다 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우리가 시프트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서 빠져나가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을 건데 꼬릿말은 보니까 정보와 현황이다 하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자, 꼬릿말 좀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도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NH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머릿말 꼬릿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꼬릿말이라는 거 찍어주고 우리가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꼬릿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정보화 한 칸 띄고 현황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프트하고 홈을 누르고 그리고 꼬릿말 지상을 보니까 궁서체 진하게 검은군청 5% 밝게 그걸로 설정하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은 검은군청 5% 밝게 그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검은군청이라는 거 요거 찍어서 우리가 RBG 값 27에 23에 96이 맞나 안 맞나 확인 먼저 해주고요. 그때 이제 5% 밝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5% 밝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 시킬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시키면 꼬리말도 끝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 ESC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꼬리말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를 보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2페이지하고 이렇게 줄표 넣기가 들어갔고 동그라미 2번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NP요. 컨트롤 NP를 누르게 되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쪽번호 우리 지상을 보면 왼쪽 아래다 집어넣어라 왼쪽 아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문자다 모양은 원문자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원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시작번호 지정해라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2페이지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작번호 2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넣기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처럼 왼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쪽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싹 다 이제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비교하라고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축키를 이용해 가면서 속도는 조금 느리겠지만 단축키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속도는 조금 느리겠지만 단축키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우리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